이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주목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보사입니다. 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도 불구하고 군의 사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다. 어떤 내용이냐 살펴보니 계엄을 대비해서 수사 2단이라고 하는 정보사 내 사조직, 이 60여 명 규모로 구성을 하려 한 이런 정황이 확보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이 회동에서도 수사 2단에 대한 결성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민간인 신분으로 사조직을 꾸리고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 그리고 조직까지 신설하려고 했다. 도대체 노 전 사령관의 정체가 뭡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노 전 사령관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 하급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때문에 옷을 벗은 불명예 제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군내에 조직을 신설하고 또 군의 명령 체계에 개입해서 명령을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 그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지금 벌어지는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사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보사라는 데는 그리고 되게 소리 없이 일하는 곳이고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도 정보사에 대한 그 감시 감독은 그 정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공개가 안 됩니다. 완전 비공개고, 그거는 다 인가받은 그 사람들만 그 업무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조차도.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좀 폐쇄성이나 은밀성 이런 것에 기대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감시 통제,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에 의한 감시 통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정보사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 대한 그 주권자에 대한 통제가 좀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을 투명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걸 모두가 다 알게 하면 그 정보사로서 저건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는 이번에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보사는요, 그간 계속해서 쇄신이 요구돼 왔던 집단입니다. 이번에 처음 언론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돼 왔던데, 기억나실 겁니다.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군 기강 회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 교체 시점으로 좀 살펴보면, 신원식 장관이 정보사 쇄신을 말한 이후에 교체가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들어오자 당시 이 사령관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중단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군이 제대로 정말 이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건지, 뭔가 연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군을 믿고 국민들이 밤잠을 그동안에 잘 잤다는 것도 참 한심하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몰랐었잖아요. 완전 군기문란 아닙니까?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그다음에 군인들, 그다음에 제2기갑 여단장이었나요? 그 탱크 부대. 완전히 좌지우지하면서 계엄에 대한 플랜을 다 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신원식 장관이 그 붕짜 장관 아닙니까? 그렇게 국방부 장관 임명됐을 때 이렇게 빨리 교체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상황인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의아하다. 왜 이렇게까지,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빨리 이렇게 교체가 됐을까? 그런데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일 때 이 정보사에 대해서 조금 뭔가 기강을 좀 바로 잡고, 정보사령관도 면직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인 장관이 국방장관 취임하고 지금 한 4, 5개월 만에 이런 이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진 건데 또 그때 당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김영인 장관이 삼성 장군들이었나요? 이 장군들에 대한 어떤 보직 이동 이런 게 좀 예상이 됐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방첩사령관이랄지 이런 그 지금 이 계엄과 연루된 그런 사령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의아하다. 희한하다. 왜 그러지?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1년 전부터 계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내내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나름으로 내심으로 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안에서 그 민간인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군을 좌지우지하면서 명령하고 또 하나의 같은 그런 수사 이단 뭐 이런 거 꾸린 거 임명 뭐죠? 인사발령까지도 이게 제대로 아마 계엄이 실행이 됐다면 다 그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발령까지 다 적은 문건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위상, 실추된 명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될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황과 뭐 추측들로만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전모가 밝혀져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